자, 한국은행이 이창용이가 며칠 전에 지금 한국은 부동산 연착륙에 대해서 미시적 정책 완화를 했다가 이걸 이제 철회해야 될 타이밍이다. 그걸 정부하고 협의한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미시적 완화 정책을 철회한다.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대출을 완화하다가 주담대 이제 그걸 철회하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거시적 정책도 같이 한다. 거시적은 금융 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기준금리를 5번째 동결해서 3.5%로 유지해요. 자, 그러면 거시적 정책을 하겠것처럼 말해놓고 결국은 거시적 정책이라고 하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한국이 미국처럼 QT라고 부르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려는 그런 정책은 지금 없잖아요. 결국은 금리 오르고 내리는 것이 유일하게 한국은행의 역할이고,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지난번에 레고랜드 사태 같을 때 기업에 공급하는 거, 그 정도가 다예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지금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말하지 않고 있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동결했어요. 그러면서 핑계가 중국의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어 가고 있고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고 상저하고가 불투명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저하고는 물 건너간 지 오래고 중국의 리오퍼닝이 효과가 없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중국 부동산 금융위기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상저하고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딴 소리를 하고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합니까? 한마디로 경제가 굉장히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는 게 어렵다.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출이 강화되다면서 그야말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서 문제가 된다. 현재 객관적인 여건을 보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주택담보대출이 14조나 석 달간에 늘어났다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고금리를 지속시키려한다. 그래서 미국의 긴축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속도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의 국채금리도 급속도로 올라가고 은행에 지금 주담대가 7%에 지금 육박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물가도 높은 상황.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렸다가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억지로 동결했지요. 부동산 무너질까봐. 쉽게 말하면 부동산 무너질까봐 동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이야기한 거 시기상조라서 그 금리 인하를 묻는 기자들, 금리를 인상 안 했다고 물어야지 금리 인하를 묻는 기자들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2분기 가계대출이 10조 1000억이 늘었고 그래서 계속 2021년 8월부터 고강도 긴축으로 부채를 줄여온댔는데 지난해 3분기부터 꾸준히 감소한 가계대출이 4분기 만에 도로 늘어나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려 하니 수습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가계부채가 추락할까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급격한 부채 축소를 하지 않으려고 금리를 안 올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미국하고 2% 기준금리 격차가 나서 자본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환율이 계속 흔들릴 거고 미국의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대 최고까지 올라가고 4.35까지 육박하면서 시장에서는 이게 미국이 6%까지 간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결국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이 4.4%가 올라 지금 최고 수준에 가고 있고 물가도 지금 식료품 유가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이 각종 교통 비용이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자, 이 속에서 월급 빼고 다 올랐다고 고금리 고물가의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 3.9%라는 지금 발표가 나왔지요. 그래서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79만 원에 지금 밖에 안 돼서 물가 고려할 때는 통계 이래 최대 감소를 했고 학원비, 공과금, 식료품, 주거비에 허덕이고 있다.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1년 새 42%가 올랐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창용이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면서 청년층이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집 사는 거 상당히 조심해라 하는 총재가 이례적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을 갖다가 사라고 부추겼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와가지고 집 다 산 다음에 집 사는 거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한 달 전에 한국은행이 뭐라 했어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며 성장 부진이 완화됐다고 자신했다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결정문을 통해서 소비회복서가 주춤하는 등 성장 흐름이 완만해졌다고 말을 했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집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면 최근 부동산 시장 저점론이 퍼지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재차 경고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 대출이 늘어난 것은 금리가 안정되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 등의 정부의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를 슬쩍 걸고 넘어져요. 저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단 맞추고 있다가 지난 10년간 금리가 굉장히 낮았고 젊은 세대는 물가 상승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가 집을 샀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금리가 1, 2%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다.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이제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투한 청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소신 있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때 흐름에 따라서 빠져나갈 방법만 하고 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경기가 둔화되는 복합위기가 나왔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선 전에 부동산이 붕괴될까봐 다 올리지 않고 동결했어요. 그래서 자금 유출이 지금 우려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 투자 위축 감소하며 금리를 올리기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소비 투자 위축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 붕괴될까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또 뭐라 하는가 하면 올해 국내 성장률을 1.4라 해놓고 또 썩 1.2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불안해진 상저하고 중국 리스크에 따라 성장률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요. 자, 그래서 내년 성장률을 또 2.3에서 2.2로 1을 낮추고 중국 경기 침체 장기화를 우려한다. 저금리 시대 복귀가 어려울 거다. 부동산발 가계부채 증가에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서울 올 상반기 아파트 미분양 2008년 수준이다. 그래서 여전히 서울에도 미분양이 수두룩하고 연 7% 주담대가 지금 코앞이다. 주담대 기준되는 은행채 연고점 임박. 그러니까 은행채가 연고점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고채 고공 행진이 제가 말했잖아요. 국내 채권 시장을 자극해서 자, 미국 국채 금리가 한국 국채 금리를 올리고 은행채까지 연쇄 반응이 오고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에 오니까 지금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거대한 지금 붕괴가 임박했는데 그때 말 바꾸는 참으로 F4라 부르는 사람 한국은행 한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쌈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